앞서 발표했던 내용에서는 레이건이 생각하는 보수주의와 신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더 자세하게 보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원칙들, 즉 레이건의 생각과 행동을 뒷받침하는 11개의 신념을 차례대로 볼 예정입니다. 네, 자유신앙, 가정, 인간의 생명의 신성과 존엄, 미국 예외주의, 미국 국부들의 지혜와 비전, 낮은 세금, 제한된 정부, 힘을 통한 평화, 반공주의, 개인에 대한 믿음. 네, 이 11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 원칙들은 모두 보수주의라는 통합적이고 응집된 하나의 철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11가지 원칙 중 먼저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은 연설에서 끊임없이 자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로 1964년 그가 처음 전국적 정치 무대로 진출했던 기념비적인 연설 중 인류는 늪에서 별에 닿기까지 자유를 갈망한다라고 하며 쿠바 난민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1989년 그의 고별 연설에서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보트를 타고 탈출한 수백만 명의 피난민 중 어느 한 사람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1980년대 초반 남중국해를 순찰하던 항공모함의 미국인 선원이 근무를 서고 있었고 침몰 중인 작은 보트를 포착합니다. 그 배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피난민들이 미국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난민 중 하나가 선원을 발견하고 일어서서 외칩니다. 안녕 미국 선원이여, 안녕 자유인이여. 이 피난민의 자유의 수호자인 미국에게 자유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외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레이건 대통령은 표현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에게 1980년대에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라는 하나의 가치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했으며 레이건에게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널드 레이건에게 각 사회 영역에서 자유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세금에서 자유는 중요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수록 개인이 번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네, 또 과도한 규제는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나 운영하는 데 장애를 주고 심지어 그만두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또 교육의 영역에서 자녀들을 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자유, 고등교육에서의 자유는 필수적입니다. 그 외에도 종교, 언론, 출판, 집회,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유는 미국 개인주의와 번영의 동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창조하고 건설할 자유가 있을 때만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그들이 감수한 위험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이 사회는 원동력을 얻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예로 들어 수천 명의 기업가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면 더 많은 석유를 찾고 새로운 형태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영으로 가는 길은 약탈하고 배급하고 통제하는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인 개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 즉 국민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고 로널드 레이건은 주장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자유를 통해 독창성과 상상력, 창조력과 같은 힘이 배출된다고 했습니다. 이 레이건 원칙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는 미국 국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며 국민의 역량은 주로 자유의 힘을 통해 그 동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부가 국민의 자유, 경제적 영역에서 자유를 허용한다면 자유는 성공한 것이다라고 레이건 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건은 보수주의자는 곧 자유를 보전하는 사람이며 보수주의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구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도의적이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파했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를 위한 레이건의 투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널드 레이건은 분명한 외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상대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니카라과, 아프가니스탄, 폴란드, 앙골라 등 국민의 입장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도 남겼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단순히 전쟁 예방이 아니라 자유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레이건은 국제 공산주의를 상대로 싸움을 하면서 자유의 전방위 전략, 국민의 자유와 표현을 억압해온 다른 독재 정권들에게 했던 것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역사의 잿더미로 만들 자유와 민주주의의 행진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레이건의 자유는 특별히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공산화된 폴란드에 대한 연설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마음과 정신을 얻기 위해 현재의 투쟁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느냐, 노예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여기서 레이건이 말하는 자유는 신이 정한 신성한 권리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창조주의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렇게 레이건에게 있어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신의 목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서 자유를 외친 레이건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년인 1986년에 소련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네,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유에 대한 갈망과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자유는 인류 보편적인 열망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다. 즉, 레이건 보수주의는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네, 느낀 점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란 사람으로 공산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많은 법적인 규제와 또 짧게나마 통제되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되었고, 또 레이건의 연설을 읽으며 제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갇힌 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갇힌 상황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끊임없이 언급하며 레이건이 공산주의와 싸운 것은 자유의 중심에 하나님이 각자를 자유롭게 만드셨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창조주와 천부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 모두를 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기에 그것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고 준비되어져 기회가 왔을 때 자유의 확장을 위해 컨텐츠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